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또 금요일이어서 반가운 남자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오늘 6월 4일 선거에 사전 투표가 실시되었는데요. 출근길 전 그리고 점심시간 짜투리를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6월 4일 투표가 힘드신 분들은요, 내일이라도 꼭 투표장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요 02-3153-2611에서 2번,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체 없이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오늘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선 코스피가요 17.30포인트 하락하면서 2000포인트 깼습니다. 199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한 3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54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네요. 환율도 0.5원 떨어졌습니다. 1020.1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 1020원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왜 갑자기 막판에 이렇게 확 떨어졌을까? 삼성전자가 장중에 계속 1%대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MSCI 이머징 ETF에서 리밸런싱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가 쇼크를 받았다. 자, 저희 대박플러스 나무누 멘토 이 워렌 버핏 2.0 꾸준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 다 아시죠? 리밸런싱이라는 게 종목 교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을 팔고 그 종목 팔았던 것을 사는 걸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MSCI 이머징 ETF에서 GS건설 같은 게 빠지면서 GS건설은 급락했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또 급등하는, 호텔이신라 같은 종목들은 새로 신규 편입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ETF에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여러분들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의 경우가요, 충분한 시가총액입니다. 충분한 시가총액과 최근의 수익률 가지고 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전반적인 시가총액과 거래량 중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튼요, 오늘은요, MSCI 리밸런싱도 리밸런싱이지만 일단 외국인들이요, 장 초반부터요, 선물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종가상으로는 2,4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현물에서는 이제 317억 순매수로 이제 잡혔어요. 그렇죠? 장 마감될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또 장 마감되고 나니까 또 이런 플러스로 나타났는데, 장중의 흐름 보면은요, 지금 최근의 흐름도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흐름들을 좀 보면은요, 시장 전체에서 지금 최근 외국인들이요, 선물에서 좀 급격한, 이번 주 화요일이죠. 6,000계약 매도했고요. 또 7,000계약 순매수했다가 가만히 어제 하루를 보내더니만 또 오늘은 2,400계약 매도,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요,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것처럼요, 4월 달에 이 외국인들이 쭉 샀다가
기관들이 롱숏 펀드다, 펀드 환매다 이래가지고 쭉 매도를 하니까 외국인도 갑작스럽게 매도 전환이 되면서 지수가 충격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2000포인트 올랐는데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다가 얘들이 화요일날 6,400개가 선물 빵 때리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만 딱 땡겨놓고 나머지 종목들 다 죽여버리니까 개인들과 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엄청나게 냉각되죠. 17포인트 하락이 아니라 30포인트 이상의 체감을 가진 하락을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달 같은 장세 다시 급락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 안 나올 겁니다. 얘들이 지금 트릭은요, 적정한 수준에서 놀래키고 나서 자기들이 어느 종목을 대장주로 잡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를 제가 125만원 3월 24일입니다. 12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가게 될 것인데 그 안에는 삼성전자 따라잡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를 이길 종목은 한 종목도 없다 그랬는데 어느덧 150만원 근처까지 왔죠. 왜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시장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의 본격적인 게임은요,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들을 이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말 그냥 이 나무누 멘토와 함께 대박 글러스 그리고 투맨쇼 이것만 딱 보시고요. 주말에 놀러 다니세요. 편안하게 즐겁게 날도 덥긴 하지만요. 나가셔야 돼요. 그래 기분 좋게 전환하시고 다음 주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지금 최근 이번 주는 경기 민감주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근데 경기 민감주만 빠진 게 아니라 한국전력 같은 경기 방어주들도 내리 빠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 빼고는 다 죽여놨다. 판을 새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형주들, 낙폭과대 대형주들 다시 한번 튕겨져 올라가는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대형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증권사가 사고 있는 종목을 관심에 좀 두세요. 연기금이 사고 있는 거 아니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 아니고, 연기금, 그리고 투신 아닙니다. 증권사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그들 종목이 이번 선두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풍부한 애널리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요, 이 정도로 해보고요.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AS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 우선 SK 하이닉스 아주 좋은 수익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그리고 S&T 모티브도 좀 양호한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마이너스 종목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호타이어가 2.4% 마이너스고요. SOL이 마이너스 5%. 그리고 효성은 이제 지난주 매도 의견 내드렸으니까 마이너스 5.6%에서 매도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동부 하이텍, 역시 마이너스 5.8%, 그리고 다날이 아쉽게도 코스닥 시장이 충격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하면서 손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이 나왔었는데, 역시 이 막판에 어떤 오버슈팅, 내용은 이렇죠. 미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 근데 최근에요. SK 하이닉스의 이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들 인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다음 성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 성장을 어디에 찾고 있다? 낸드 플래시 원천적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분명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SK 하이닉스 43,000원이 목표가였거든요. 근데 지금 44,150원으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매도 사인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한번 달궈졌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슈팅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버슈팅을 노려가지고요. 목표가를 변경하겠습니다. 43,000원에서 5만원으로 목표가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요. 37,500원에서 그 다음에 4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즐거움을 향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S&T 모티브인데요. 현재 흐름들 아주 좀 탄탄합니다. 아주 흐름들 탄탄하고요. 자기 밸류에이션 찾아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역시 보유하시고요. 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요즘 최근에 이제 타이어주들 실적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들 때문에 떨어지는
사항에서는요, 그냥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나중에 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는데, 그 강의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 종목이,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역시 SOE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좀 아쉽네요. 이 정말 좋은 종목인데,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요, 아마 다음 주에요,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SOE 가지고 계신 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셔서 사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뭔가 있나? 뭔가 있을 거예요. 잘 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효성은 매도 처리했으니까요. 자, 동부하이텍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제까지요? 예, 늦어도 6월 초까지 기다려보자 그랬죠. M&A에 대해서 인수위양서 여기서 일정 부분 답변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되고요. 현재 마이너스가 몇 퍼센트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팔 게 아니면 지금의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별로 다만 기분만 날 뿐이죠. 근데 펀더멘탈로 접근한다면은요, 이런 것들 사실은 무서워할 게 없죠.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줘라. 나중에 플러스 팔면 되잖아. 근데 그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을 것이니까요.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참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 다나엘 같은 기업입니다. 실적 이제 전분기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물론 작년보다는 좀 약화된 부분이 있긴 한데 앞으로도요. 지금 2분기, 3분기 여러분들 그 해외 거주자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이제 그 물건 살 수 있게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시하달해서 새로운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상존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가는 펀더멘탈만큼만 딱딱 움직이면 되는데 항상 투자자의 심리가 들어가 있고 시장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서 동반적으로 떨어진 부분인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월요일 떨어진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 주가는요, 가장 기본적인 템포의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최소한 10,000원 근처까지는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까 손해 거의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 기간만 약간 손해를 봤다? 괜찮습니다. 이 기간은요, 우리나라 지수도 떨어진 구간이니까 그 기간은 지수에다가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서 손해를 봤다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부터 더 좋은 종목 계속해서 추천할 테니까요. 그걸 우리 일거에 한번 만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의 오랜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투자 개념을 완벽히 바꿔야 된다. 1탄, 2탄, 3탄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꼭 한번 알아둬야 될 것들, 그리고 역시 제가 끊임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밸류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1년의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서울경제TV 저를 보시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이 밸류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은요, 남원의 밸류밴드 매매 전략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처음에 그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밸류밴드가 무엇인가? 질문과 답변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가치 투자란 저평가 종목, 장기 보유라 들었는데, 저평가 종목의 장기 보유가 우리 가치 투자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저평가의 기준이 뭐냐? 이제 저평가, 도대체 무엇을 저평가로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저평가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저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무제표상의 내재 가치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그리고 피터 린치, 필립 셔, 이런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은요, 전부 다 이게 절대적 저평가를 이용을 해요. 절대적으로 이 기업의 어떤 그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요. 상대적 저평가라는 것은 비교를 하는 거죠.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저평가냐, 동종 업종 대비 또는 이 기업의 과거 기간 동안 대비 얼마만큼 저평가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내재 가치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를 토대로 시장의 가치, 즉 마켓밸류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잖아요. 사실은 시장이 없다. 패가 안 좋으면 그냥 드롭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 포커 게임 같은 경우는 패 안 좋으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측의 능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쉽게도요. 패를 좋거나 안 좋거나 들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세계 펀드 매니저들은요, 자기가 패가 안 좋다고 장이 안 좋다고 주식을 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돈 가지고 펀드에 가입을 해서 사달라 그러는데 그럼 그 지수에 맞게끔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뭐예요? 선택적이라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분명히 같이 떨어지더라도 이것보다 이게 낫다면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장이 빠질 것 같은데 현금 들고 있을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맞출수면 좋겠지만은 장이 떨어질 것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를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장 떨어질 것 같은 거 현금 만들었다가 장 떨어지면 사야지. 한번 보세요. 장 떨어질 때 팔았다가 장이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는 또 사질 것 같아요. 조정 더 받으면 사야지. 근데 막 도망가면 나중에 이제 고가에 올라간단 말이죠. 사람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요, 장에 대해서 상대적인 평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요, 저의 밸류밴드의 선택은, 자, 어느 것이 옳은가 둘 중에 상대적이냐, 절대적인 게 옳으냐, 아니면 과연 나무의 밸류밴드는 어느 것을 절대적 저평가를 이용했느냐, 상대적 저평가를 이용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둘 다 분명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 시장 가치가 접목이 된 게 훨씬 더 나은 대안인 것 같더라. 왜 절대적인 가치평가는 일단 가치평가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가치평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5년, 10년 이렇게 들고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사가지고 10년, 20년 들어가도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자. 시장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어떤 가치요? 상대적 저평가, 상대적 가치에 주력을 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의 어떤 좋은 도구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TV 보시는 전부 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밸류밴드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밸류밴드상 저평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나? 예? 밸류밴드가 그렇게 뛰어난 거라면 이거 저평가 주식 사면 바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하하. 볼까요? 이렇게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라가? 이거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요, 전문가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올라갈 가능성의 최고의 확률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어떠한 지표보다도, 저의 밸류밴드는요, 올라갈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겁니다. 최고의 도구이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도구가 100% 다 맞출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겠죠. 왜? 이거는 제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결론은 나와 있네요. 뭐냐면, 바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바로 올라가는 거를 그 누구도 모른다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최고의 확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요. 밸류밴드상, 그리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다 샀는데, 그로부터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떨어질 수 있지만은요, 요겁니다. 바로,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테마틱 리스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계적 위험,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시장 자체가 가진, 시장의 충격에서 종목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가 발생하면 해당 종목의 가격을 일정 기간 왜곡시킬 수가 있죠. 아까 주가라는 게 이 기업은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2000포인트 주가가 1000포인트 내려가면 그 기업 실적 좋아진다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위험에서 왜곡되는 거는요,
잊으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종목이 어제 오늘 떨어졌어. 어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이 문제가 생겨 떨어졌느냐,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느냐, 시장의 분위기가 민감주들이 떨어지고 방어주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이런 시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시장이 문제야?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주식 그만두셔야죠. 다 팔고 그냥 그만두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모든 여건이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서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장의 충격이 벗어나는 지점에는 분명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 위험이냐 종목 개별 고유 기업의 위험이냐를 반드시 분석하셔야 돼요.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종목도 시장의 위험이 발생하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데서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여유를.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탱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떨어져 좀 참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게 시세만 들여다보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의 도박사는요, 패를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패 한 번 보면 패 안 봐요.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패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 앞에서 막 돈으로 막 배팅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는 패인가 아닌가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자기 종목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나라는 시장의 위험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시켜주고 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우리나라 시장 들어와서 누구 돈 뺏어먹기가 제일 쉽겠어요. 바로 여러분도 뺏어먹기가 제일 쉽단 말이죠. 큰 손들, 작전 세력들 전부 다 누구 돈 뺏어먹기가 쉽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다 도망가게 만든 다음에 가장 싼 가격에서 뭐 사가지고 그도 올려서 팔아먹고 항상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강한 정신력과 그 정신력을 가지기 위한 툴은요, 바로 이 기업이 저평가냐, 시장 충격이냐, 개별 교육의 위험의 충격이냐, 이걸 분간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급격히 떨어져도요, 저평가 종목은 주식은 바로 올라가나? 급격히 떨어져도요, 회복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급락이 들어왔는데 회복이 안 돼. 간단합니다. 그들 종목들은요, 두들겨 보면, 적정주가 산출해 보면 전부 다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고평가된 종목은요, 문제가 뭐냐면 떨어져도 회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고평가 종목은. 그런데요, 저평가 종목은요, 시장 위험 때문에 같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시장의 위험. 근데 꼭 지수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시장의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일에 시장의 위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늘 지수가 떨어졌지만 경기 민감주도 더 많이 떨어진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게 자체가 시장의 위험인데 그 위험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요, 저평가 종목은요, 가장 빨리 적정 주가로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저평가 종목, 좋은 종목들, 이렇게 밸류밴드 상위 저평가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떨어지는 거, 시장 충격에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시장 충격이 언제까지만 있는 건 아니고 시장 충격이 사라지고 나면 올라갈 때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의 게임이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견뎌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투자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 가서 팔아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나머지 밸류밴드로 주가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할 수 있는가. 자,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께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귀 쫑긋 무슨 파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가. 주가의 적정 목표가는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목표가라는 건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해요. 밸류밴드를 통해서요, 이 주가의 목표가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시장의 심리라는 게 딱 그 가격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오버슈팅이라는 거고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거는 항상 찰나일 뿐이다. 긴 기간 속안에 저평가되는 구간도 짧고요. 이게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로 제가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밸류밴드는. 그죠? 상대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회복돼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오면 다시 떨어지고요, 언더슈팅이 나오면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기억을 한 달 정도 전에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 플러스요. 다시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제가 한국전력이라는 기업 가지고 밸류밴드 보여드리면서 요거 43,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확실한 고평가다. 밸류밴드상. 이렇게 해서 한전은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라고 매도 사인을 낸 유일한 종목입니다.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매도 사인 낸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 어때요? 굉장히 갑자기 급격히 그 잘 나가던 한전이 갑자기 막 떨어지죠. 단연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게는 찰나일 뿐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확한 최고의 정확한 가격까지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느냐? 밸류밴드 값은요. 제가 금융공학을 통해서 만든 공학의 산물입니다. 공학이자 과학, 금융공학을 통해서 금융공학의 식들을 이용해서 만든 공학의 산물이지 점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선 깔고 쌀뿌리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부분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난 감이 안 좋아. 감이 안 좋아. 주식 투자는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감은요. 잘 맞을 때 좋겠죠. 안 맞을 때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감은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인 룰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룰이 과학적이지 못하면 그 투자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하자.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질 때 있다. 이길 때가 훨씬 많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 이제 쇼킹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10% 하락 시 손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희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손절가 터치하면 손절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손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투자에는요, 손절이라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손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영어로 로스컷이 있던데, 그 로스컷은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바로 투기자,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스페큘레이터이자 트레이더한테서 나온 이야기지, 투자자에게는 손절이라는 단어, 로스컷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기로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손절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필요할 거예요. 5% 떨어지면 손절, 3% 떨어지면 손절, 이런 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제대로 된 절대적 저평가든 상대적 저평가든 내재 가치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한다면은요, 사실은요, 손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종목을 살 때요, 저평가 또는 가치가 상승하는 종목을 샀는데, 손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평가에 샀는데 어떻게 손절이 나와요? 시장이 좀 더 때려서 이 가격이 좀 더 떨어졌으니까 매도합니까? 우리가 이 가격 자체가 저평가인데 좀 더 떨어지면 더 저평가가 된 상태에서 손절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말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요, 세계 제일의 투자 대가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 손절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손절 얼마에 5% 떨어지면 손절하고 10%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손절이라는 걸 안 하고 손해본 종목들이 하나도 없이 다 올라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손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절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몇 % 떨어지면 손절하고 나는 풀고. 이거는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전문가나, 그리고요, 증권사든 어디든지 이런 데서요, 자기들 편하라고 만든 소리 뿐이에요. 마음 좋게. 왜? 자기가 저평가된 줄 모르니까 얼마 이상 떨어지면 손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저평가됐으면 더 사야 되는데. 근데 물타기 막 하는 게 좋느냐? 아니죠. 물타기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종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아야 물타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은요,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 몇 퍼센트, 나는 5%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이런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요, 손절도요,
자꾸 하면 버릇됩니다. 자꾸 하면 버릇돼가지고, 좀 하는데, 에이, 손절. 나 손절 잘하는 사람이야. 손절 잘하는 사람, 수익 많이 내는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절 잘하는 사람은요, 올라가도 5% 먹고 팔아버려요. 나중에 2배, 3배 가는데.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물론 트레이더가 되시고, 투기자가 되시려면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저를 따라오실 분들은요, 그런 투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앞으로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보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런 투기적인, 트레이더적인 관점, 안 한다. 꼭 머릿속에 해 두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샀다면 무조건 끝까지 들고 와야 되느냐? 아니에요. 기업 고유의 요인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매도할 뿐입니다. 손절이라는 게 아니라 다만 매도할 뿐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 고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손절 쳐야지. 그런데요. 이때의 시장 자체가 떨어지고 그 속에서 일부 종목에 투매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때 만약에 요인이 시장이 요인이었다면 요거 손절할 거는 손절 뭐 이런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 떨어질 때 좋다 같이 떨어졌는데 시장하고 상관없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업 자체가 어떻게 샜냐면 적정한 가치가 뚝 떨어져 가지고 적정가가 예를 들어서 8,500원이 나와버렸다. 순간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든가 또는 기업 내부에서 횡령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매도가 되는 것일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과 우리의 매도는 분명히 다르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기업 내부적인 내용, 시장 인정 가치,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이 없이 기계적인 매수는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세계 제일의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책에도 찾아본 적이 없고, 어느 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은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내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아주 비겁한 단어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제대로 된 투자자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밴드라는 것은요, 모든 종목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대형주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주밖에 안 하는데, 그럼 대형주밖에 적용 안 되고 소형주에서 안 되느냐? 그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밸류밴드. 단, 왜 대형주를 제가 많이 하느냐면, 대형주가 예측하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의 경우 더욱 정확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소형주, 중소형주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 경우에도요. 단기간에 예측이 굉장히 벗어나긴 하지만 조금 길게 보면은요. 크게 오차가 나지 않아요. 일정 수준 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공학이고 과학입니다. 이렇게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밸류밴드 보시면 이제 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들이 무엇인가? 자, 아까 이제 보면은, 나중에 좀 보시면은 이렇게 막 선들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주가가 이렇게 되겠죠? 이때의 선들, 이 중간선이 무엇이냐? 중간선이 바로요, 해당 종목의 적정한 수준, 바로 적정 주가라는 걸 뜻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제가 어떤 종목 딱 치면 적정 주가 얼마, 하단 밴드 얼마 딱딱딱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 금액들을 날짜별로 연결을 하면은요, 그게 바로 밸류밴드가 나오는 거예요. 적정 주가의 연결선이 바로 밸류밴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위에 선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밴드를 왜 만들었냐? 일반적으로 주가가 변할 수 있는 가격의 변동폭.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시면 모르겠네. 시그마라고 있는데. 이 가격의 변동폭을 일반적으로 이 기업은 이 정도로 변하더라라는 것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방향 자체가 이렇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런 게 있는데, 우하향이냐, 우상향이냐의 방향은요, 이게 중요하죠. 기업의 내재 가치, 즉, 실적이 우상향이면 좋아지고 있는 거는요, 밴드 자체가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나빠지고 있으면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 밴드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주가가 올라가서 밴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적이 올라가야지만 밴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지만, 이 밸류 밴드 차트를 보고 투자하지만 무슨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신가치 투자의 혁명이라고. 차트 가치 굉장히 쉽지만 이 자체가 바로 무슨 투자가 된다고요? 가치 투자가 된다고. 가치 차트를 보고 하는 가치 투자지만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나는 단타만 치고 할 거야. 이 차트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는 정말 수익을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만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들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개요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밸류밴드 매매는 분명 성공 투자의 가장 좋은 도구 맞습니다. 분명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쓰지 못하면,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치 투자의 가장 장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리는 것처럼 기업 가치에 기반한 투자는요, 시장의 큰 잔파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즘 같은 장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기업 가치에 기반 투자는요, 외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가장 쉬운 투자고요.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기업 가치 투자에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기도 하고,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사놓고 던져주고 있으면 알아서 벌어주는 그런 투자예요. 바로 그런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도요, 주식에 조바심 내시는 분들은 바꾸세요. 바꿀 자신이 없으면요, 따라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유있게, 나무는 멘토가 사라 그래서 사봐. 샀어. 근데 다음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몰라. 그냥 어찌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그런 마음이요. Money never sleep. Money never sleep. 절대 돈은 잠자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의 가치는요, 절대 잠자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신가치 투자 혁명 밸류밴드 매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밸류밴드의 기본 개요, 그리고 구성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제가 추천 종목을 할 건데요. 추천 종목 이전에 종목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의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강의 기회 속속도 잘 들어오게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맞췄습니다. 스타일을 갖다 맞춰 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 보니까요. 예. ITX 시큐리티 있고요. 예. 네, 삼천리 자전거 있고, 락인락이 있고, 현대통신 있고, 현대로템,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네. 투자 성향이 조금 단타식이죠. 단타를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하다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 아니, 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래가 공부가 영 안 돼가지고. 혹시 누가 요거 올라간다 카드라 이래 사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카드라 통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있는데요. 조금요, 예. 시청자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공부 좀 하셔가지고. 왜냐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식 투자가 저는요, 예. 정말 좋은 게 고스톱보다 100배가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주식 투자는요, 절대 침에 안 걸립니다. 예. 걸릴 수가 없어요. 머리를 막 쓰니까. 예. 그러니까 오래도록 성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종목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우선 ITX 시큐리티 보니까요. 예. 최근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그죠? 예. 6,500원에 사셨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예. 일단은요, 예.
방향은요, 아직은 지금 조금 고평가된 거는 같은데, 고평가가 많이 된 자리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요, 예. 다시 이제 시장 충격 없어지고 나면 조금 올라올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셔야 되는데, 원전에 나오시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 4,800원 올라오면 정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4,800원만 올라오시면 정리하셔가지고, 예. 저 따라 좋은 종목 삽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요, 예. 앞으로 무진장이 있어요. 예. 네, 오늘 아니라도 또,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예. 삼천리 자전거. 요거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요.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얼마에 사셨냐면, 18,300원에 사셨으니까, 예. 수익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근데요, 삼천리 자전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강의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러면은, 제가, 밸류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자, 지금 이 삼천리 자전거의 밸류밴드입니다. 예. 모습이 어때요? 위 상황이네. 뭐,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분위기 좋죠? 예. 띠띠빵빵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1차 목표가만 하더라도요, 22,000원은 기본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예. 22,000원 기본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꼭 22,000원까지는 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 종목이 락앤락이네요. 예. 자, 락앤락은 매수 단가가요. 17,000원에, 16,565원에 매수하셨네요. 예. 자, 여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가,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데 지금은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최바닥권에 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락앤락도요, 예. 17,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갈게요. 예. 예, 그 손해보실 가격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17,000원까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통신 한번 볼게요. 예. 자, 현대통신의 경우에는요, 매수 가격이 3,200원 이렇게 매수 가격이 되었는데요. 4,100원, 4,100원이죠. 4,100원이에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요, 4,100원짜리는 사실 요 자리잖아요. 그죠? 요 자리. 예. 예. 사실은 요런데 밴드 바깥에 튕겨나간 이게 전부 다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예. 매도 타이밍인데, 여기 사실 4,100원짜리는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앞에서 한번 뭐가 나왔냐면 오버슈팅, 예. 소위 말해서 높은 산이 나왔으니까 높은 절벽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반등이 다음 주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통신은요, 보유하시고 3,200원 가격 제시해 드릴게요. 예. 예. 3,200원 정도의 우리 가격 정리 한번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로템인데요. 예.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저 같은 애널리스트든 모든 사람들이요. 예. 이 가격 서로의 그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가를 전부 다 이렇게 막 맞추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이제 뭐 거의 하단 가격은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템도요, 29,000원까지는 가져가 볼게요. 예. 근데요, 29,000원까지 가져갔을 때 또 전화 주세요. 아, 예. 왜냐면 그때 여기서 안 팔고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가격으로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좀 설명이 됐습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다음 주부터요, 예. 멋지게 갈 겁니다. 예, 잘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내일장 사볼 만한 공략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내일장, 다음 주장 공략주입니다. 조금 종목이 좀 작은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눈에는 잘 안 띄는 종목인데 아주 값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은요, 퍼시스입니다. 퍼시스입니다. 016800이고요.
자, 퍼시스 하면, 이 가구 이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가구예요. 사무용 가구 전문하면 퍼시스. 한국에 뭐 이케아도 들어오고, 이게 가구 쪽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리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이케아가 들어오면 한국의 가구는 해외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자그마한 파일을 가지고만 승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 제조주들, 과거에 이렇게 보세요. 신발, 섬유, 이런 것도 다 문 닫을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주가들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고무, 진양홀딩스 이런 거 보세요.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뒤에 쫓아오는 나라들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주 소위 말해서 후진 기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선진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먹혀나가면서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퍼시스의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외 시장 판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이 굉장히 좋네요. 이 회사 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시스가 참 디자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가구하면 디자인 너무 없었는데 디자인 개발 등이 잘 돼가지고 제품 경쟁력이 아주 좋고요. 그럼 이 기업이 배당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가구들에 비해서 배당 성능이 높다는 것은 배당적 매력도 있고요. 그 다음 해외 성장성 모두 다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배당성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자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요. 제일 끝단입니다. 3분기 최바닥을 찌고요. 자 2분기 연속 매출액이 증가됨과 동시에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전형적인 터닝 어라운드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0분기 전체적으로 2년 6개월 동안에 보니까 지금 뭐냐면 ROE가 2.85%인데 대충적으로 1%대 시장의 가치가요. 0.8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지금 뭐냐면 2.85면 약 2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PBR은 0.87입니다. 그러니까 ROE의 성장 아무도 감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주가는 저평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밸류밴드를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방향 어떻습니까? 우상향 나와주고 있고요. 자, A 포인트, 최적의 포인트인데 A 포인트는 지나갔고요. 지금 포인트는 바로 이 B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B 포인트에 매수 찬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C 포인트가 진행되고 나면 D 포인트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요. 매매 전략은요. 이렇게 할게요. 자, 매수 가격은 31,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목표가는요. 35,0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28,000원 이렇게 설정해 봤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또 오늘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밸류밴드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절매가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손절매가 무시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매 가격은요, 시장의 충격이 아니면 이 가격은 오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기법 강의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AS 시청자 분의 상담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굉장히 힘든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주 이겨낼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요일 날요. 저녁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좀 부족하다.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다음 주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9시에 샘플러스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열렬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힘내시고요. 주말 편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